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연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현행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는 지금보다 28석 줄인 225석, 비례대표는 75석으로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합의는 뒷전이고 의원 정수 확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평화당에선 유성엽 원내대표 선출 이후 당론으로 의원 정수 확대, 선거법 개정안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 축소에 있어서 그 2대1이라는 인구 편차에 의해서 지방 농촌 낙후 지역이 다 말하자면 축소되는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런 반개혁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포커스예요. 이 지역구 축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반개혁이다. 정치권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공론화되는 건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 28석이 줄어들게 불을 보듯 뻔해서입니다. 민심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막상 지역구가 사라질 의원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대의를 살리며 지역구 상실도 피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정부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활성화하고 입법부 역할을 강화하려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담당하는 영역을 축소해 민생 현안에 더 밀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 한 명이 늘 때마다 의원과 보좌진 인건비, 의원실 운영경비 등으로 연간 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되 국회의원 연봉 등을 줄이자는 건 정치 현실과 괴리됐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관건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잘 납득하고 이해해 줄 것인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기관별로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신뢰도를 따졌을 때 국회가 4점 만점에 1.7점으로 17개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역구 의석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300석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데는 반대가 72%, 찬성이 17%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의석 총수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65%가 반대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지만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당사자의 문제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선 제대로 된 결론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구제 개편을 법률이나 이런 거를 다 국회의원 자기들한테 맡겨놨는데 그런 말이 뭐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뭐 시민의회나 제3자 아니면 뭐 직접민주적 요소를 해가지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그 이해관계자를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면 위로 올라온 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당분간 국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도 없이 의원 정수부터 따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